2022년 2월 토익 데뷔 특강. 자, 여러분들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문제 풀고 돌아오시고요. 자, 그러시면 그 이후에 저는 좀 해설 강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TS 기출 입문서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K토익의 김정훈입니다. 자, 이 데뷔 특강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오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척 반갑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이 데뷔 특강의 구상을 할 때는 입문자들이나 초급자들을 위해서 각 파트별로 일단 한 번씩 좀 다루겠다. 자, 그리고 나서 수준을 좀 높여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이제 Part 5 가지고 자, 이제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리딩의 두 번째 파트인 Part 6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달라지는 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데뷔 특강,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말이죠. YBM에 저희 강좌가 걸려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재 안에서 자,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YBM 측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되어져서 지금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그 교재 안에서 자, 문항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색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재가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해요. 리딩 교재가 입문자용으로는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급적이면 많은 문항을 다루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빠지는 문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데뷔 특강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 문제들을 좀 다뤄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그런 문항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유료 강의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문항들을 여러분들께 자, 오늘은 지금 해설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제 강의를 현재 듣고 있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이 강의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자상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유료 강의로 들어오셔서 뭐 환급 과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 볼까요? 일단 Part 6의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팁들을 좀 제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art 5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어차피 하나의 문장 안에 공란을 주고 자, 구조, 문법, 어휘의 아이템 출제하고 여러분들은 푸시면 되는 자, 이런 똑같은 형식인데,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빈칸 추론이라고 그 유형을 칭하는데, 수능 세대 학생들이 아마 이 수업을 많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좀 익숙치 않을까 싶어서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문장 넣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빈칸을 하나 주고 그 안에다가 주어진 선택지 중에 흐름상 가장 적절한 문장을 찾아서 집어넣으라 라고 하는 Part 5에서는 우리가 못 봤던 유형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Part 5 같이 똑같이 세 가지 유형이 출제는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단문 안에 정답의 단서가 다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문 안에 지금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 공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정답으로 쓰실 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유념하셔서 답을 골라내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녀가 지금 어때요? 행복해요? 슬퍼요? 아니면 angry는 뭐 화가 난 것이고 nervous는 긴장한 것이죠. 그녀의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Part 6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Part 5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앞쪽에 이제 어떤 단서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남동생, 남자 형제인 존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어젯밤에 교통사고 때문에. 자, 이런 원인이 앞쪽에 제시가 되어져 있으면 그녀의 감정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슬프겠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자, B번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답의 단서가 앞문장에 있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지만 자, 실제로 이제 토익 시험을 보러 가시면 뒤쪽의 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꼭 어휘의 문제, 어휘 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 중에서 특히 동사의 시제를 고르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단일 문장 안에,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 문장 안에 정답의 단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 자, 체크를 하셔서 정답의 단서를 끄집어내시고 자, 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자, 빈칸 추론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빈칸 추론 문제가 4문항 중에서 각 지문에 달려있는 4개의 문항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데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때까지는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Part 5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문제풀이를 하시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네, 문장의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은 그렇게 답을 찾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Part 6는 그렇게 답을 내었더라도 반드시 빈칸 추론 문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문 전체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과 흐름을 알지 못하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들어갈 문장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결국은 Part 6는 Part 5에 비해서 어떨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여러분들 이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익 시험을 보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 초급자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Part 5보다는 어차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두 번째 팁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그 답안지 마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안지 마킹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한 5분이나 10분. 저는 5분이면 충분하던데요. 자, 시험 보러 가면 5분 정도 딱 남았을 때 101번부터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모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 건너뛰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 어떻습니까? 25번 풀고 28번 풀었으면 바로 25번 밑에다 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28번을 또 찾아야 되고 28번에 또 ABCD를 찾아서 답을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께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Part 6는 그러니까 Part 5에 플러스 알파가 좀 얹어진 그런 느낌이니까 이 정도로 팁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준비해 놓은 문제 자,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지문은요. 지금 교재 37쪽에 문제입니다. ATS 기출 입문서 37쪽이고요. 제가 이제 희망하건대 향후에 이제 이 대비 특강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문서 안에 들어있는 맨 뒤에 들어있는 액츄얼 테스트까지 모두 다 해설할 수 있기를 자,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질문으로 가시는데 제 질문도 놓치지 마세요. 제 질문 지금 이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가 맨 위에 to, fro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사람 이름들이 사실은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 가지고 지문 전체를 읽었을 때 내용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팁을 드리냐면 저도 시험장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수신자는 누구? A.
알렉스라고 알렉사라고 다 저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A. 그 다음에 발신자는 누구? R. 이렇게. 알겠죠? R이 A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고 간소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무엇입니까? 2월 달에 열리는 회의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일찍 이 이메일을 보냈네요. 자, 11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attachment는 첨부 파일이죠. 그래서 attach가 갖다 붙이다의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첨부 혹은 첨부된 자료를 attachment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영어 버전으로 쓰시게 되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의 관계는 뭘까요? 도대체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문제에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나 아직 빈칸 추론의 문항이 출현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 휴가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너가 바로 contact person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락 접촉을 하는 사람이 될 텐데, 자, 그 연락 접촉이 뭐에 대한 거예요? 트레이드 컨퍼런스고요. 트레이드 컨퍼런스를 또 뒤쪽에서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이제 제가 기본 전제를 그 기출 입문서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혹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전제를 하고 수업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자상하게 문법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 저런 부분 잘 몰라서 이 강의가 힘들어. 실전 강의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실전 강의를 들으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야 효능감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듣고 이해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유료 강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강의를 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 요 강의를 통해서 제가 거기까지 자상하게 못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에다 3회를 더하셔가지고 막 오해하시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그럼 컨퍼런스가 개최될 건데, 자, 이곳에서 어디? 호텔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5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5일에서 10일까지 우리 호텔에서 개최될 컨퍼런스, 그것을 위한 컨택 퍼슨이 네가 되는데 왜? 내가 휴가 갈 거니까.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내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근무하는 내부자들끼리 휴가 가는 사람이 휴가 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업무를 A가 B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줄거리가 잡히는 순간 글은 훨씬 더 쉽게 읽히는 법입니다. 이어갈게요.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뭘 확실하게 하고 싶을까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어요? beforehand. 자, 사전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는 뭐부터 보시라고 했죠? 항상 선택지의 품사부터 확인하시라. 동일합니까? 네. 선택지의 품사는 자, 동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자리는 지금 더 다음 자리니까 명사가 필요한데요. 자, 명사, 동사, 동일형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요거는 다 명사가 될 수 있으므로 어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payment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항상 뭘 강조드리냐면 pay와의 비교를 강조를 드려요. pay는 여러분들 동사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자, pay에는 명사로 봉급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날은 우리가 pay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페이먼트와는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처음 보면 뭔가를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곤하지만 항상 저는 그래서 일정한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일정하게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자동 암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는 당연히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실제로. 대단히 토익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고요. 그리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사안의 뜻, 그 다음에 발급과 발행의 뜻, 그 다음에 어떤 잡지 같은 경우에 뭐 March issue 그러면 3월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별표를 요거는 한 3개 정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D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고급자가 되시면 Part 7의 지문에서 service가 동사로 출현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명사만 아셔도 좋지만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미리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선택지 정리는 했고요. 선택지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명사 대입해 보세요. 자, 의미가 서로 다르니까 당신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 맥락상 가장 적절한 것은 information 말고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de-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업무 넘겨줄 건데 그와 관련된 정보를 네가 확실히 가지고 있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일단 뭐 전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부정사부터 시작해서 명사, 동사, 그리고 introductory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이니까 자, 한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컨퍼런스의 chair는 chair라고 하면 뭐 의장이겠죠. 그래서 컨퍼런스의 그 대빵은 누굽니까? 바로 P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A, R, P까지 3명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녀에게 어떻게 될 겁니까? 이메일을 갖다가 자, 보낼 거예요. 그럼 문장은 일단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건 품사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자리냐를 구조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어와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2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하에는 수식 성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introductory는 오답이죠. 형용사가 뒤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자리에 명사가 지금 전체가 또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자, 인칭대명사는 절대로 형용사로부터 수식받지 않아요. 내가 키가 커서 tall I라고 하면 그거 또라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정답은 자, D번이, 그러니까 오답은 D번은 오답이다.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D번은 오답 처리할 거고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얘도 지우시고요. 명사가 와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시면 결국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따지면 부정사는 동사 역할 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뭘로 보시는 게 좋아요?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당신을 소개하는 이메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혹은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낼 거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o introduce you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용사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부사적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아직 빈칸 추론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대단히 큰 거예요. 뭘 요구하죠? 사용이죠. 어디에 사용? 자, grand ballroom. 이라고 해서 커다란 그런 원래 그 볼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춤을 추는 무도회장을 말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커다란 연회장을 우리가 보통 볼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커서 어떻습니까? 뭘 필요로 합니까? 바로 볼룸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행사 규모가 크구나. 자,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분, 제가 아까 P라고 얘기했는데 K로 바꿀게요. 쿠머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chair이신 분이 당신에게 뭐를 줄 거예요? 최종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숫자일까요? attendees. 언제 주는 거예요? 바로 1월 초에는 줄 것이다. 자, 이제 타임라인이 되게 나오죠? 네. 이 이메일은 11월 달에 지금 작성된 것이지만 최종 인원은 1월 달에 갈 것이고 행사는 2월 달이다. 자,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fter that, 그 이후에 최종 명단을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coordinat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타동사로 더
토익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무엇을 조화롭게 하다. 자, 그 다음에 조정하다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동사가 지금 여기서는 자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바로 뒤에 with가 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무엇과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토익에서는 이 뜻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A번은 동명사 분사, 자, B번은 명사인데요. 자, coordinator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때 담당자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셔야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업무 따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조화롭게 하고 조정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담당자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조정자 씨라고 기억하시면 한국말로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D번도 역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지금 품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선택지 분석에 제가 시간을 좀 쓰긴 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 시간은 1초짜리가 되겠습니다. 1초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자, 단서가 누구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야겠죠. 따라서 3개의 선택지를 지우시고 나면 바로 D번에다가 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냈고요. 자, 아직 빈칸 추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속 문장을 읽고 해석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숫자를 받은 다음에 당신은 with 이하와 catering departments, cater라고 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죠. 그 부서와 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garding 별표 3개. 자, regarding의 해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요거는 전치사로 여러분들 처리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ing인데 전치사야? 네.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고요. regarding은 about의 뜻이 되겠습니다. 토익에서 상당히 자주 다루고요. 선택지로 등장하게 되면 50% 이상의 정답 확률을 가진 단어예요. ABCD로 나오면. 그러니까 기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와 관련해서 바로 메뉴와 그 다음에 식사의 숫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 이 부서와 업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제가 첨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계약서고요. 자, 그 다음에 for you to review. 당신이 리뷰할 수 있도록. 자, 요 for you가 부정사 앞에 와 있다.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뭐라고 했죠, 제가? 자,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for 플러스 명사다. 자, 이런 얘기들 강의 안에서 이론 시간에 충분히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4번에 이제 이렇게 빈칸 추론의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가끔은요, 글을 읽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답 찾기가 쉽죠. 선택지를 읽고 그 아이디어가 아니면 다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그냥 이메일이 그냥 끝났어 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내가 뭐 첨부했다? 까지 지금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시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속어법을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A부터 읽으시면서 흐름상 적절한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자, 이것이 뭐였어요? 바로 리스트였습니다. 목록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의 목록이죠? 바로 전자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자장비예요? K는 그 최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의 대빵이 보냈던 그런 전자장비의 목록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글의 흐름과 전혀 같지 않죠. 같은 사람만 등장했을 뿐이지 주제와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글감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자장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글 안에. 그죠? 지문의 내용과 전혀 이것은 지금 무관하기 때문에 오답으로 지우시기 굉장히 쉬웠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B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자, 뭘요?
우리가 좀 만나기를. 자, in person 별표 2개 직접입니다. 반대로 문서로라고 하면 in writ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토익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요. 직접 만나. 언제요? 다음 주에. 뭐 하기 위해서? go over는 검토하다죠? 자, 그래서 함께 검토를 좀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직접 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어때요? 다음 주에 휴가 갔다 오니까 그때 당신이 그때까지 일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그것을 갖다가 좀 논의를 좀 만나서 좀 해보자 라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료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바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선택했고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근데 친절하게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이면 이러실 필요 없어요. B번이 답이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C번으로 가시면 똑같은 컨퍼런스, 작년의 컨퍼런스가 자 350명 정도, 그죠? 예, about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대략적으로 350명 정도를 가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석자의 숫자가 지금 언급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흐름이. 자, 마지막으로 가시면 자, be aware, 알아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that 이하를 이렇게 돼서 be aware는 여러분들 하나의 타동사 know 취급을 받는 그런 표현이죠. 수거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be aware는 타동사 취급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대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메일 주소의 변경을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알려야 될 이유와 근거는 흐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들 남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줄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마지막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줄줄줄줄줄 뭐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모조리 패스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유닛 2에 나와 있어요. 유닛 2에 나와 있는 또 Part 6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인데요. 자, 메모는 보통 inner office 메모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부서 간에 자, 메모가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First shift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ift의 별표 3개. 잘 걸렸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어차피 구조 문법 어휘잖아요. 자, 그래서 이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컴퓨터 자판에도 shift 키가 있잖아요. shift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에서 위쪽에 있는 글자로 뭔가가 바뀌죠? 네, 그래서 동사로도 바뀌다, 전환되다 혹은 뭐뭐뭐를 전환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타동사로 둘 다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shift는 당연히 명사로도 전환의 뜻이 있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토익에서 특히 리딩에서 자, shift는 뭐 리스닝에도 일부 등장합니다만 자, 근무자들이 전환되는 거예요. 공장의 3교대를 예를 들어서 한다. 8시간, 8시간, 8시간씩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근무조가 가고 전환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교대 근무 혹은 교대 근무의 하나의 조를 우리가 shif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기억 잘 하셔요. 대단히 자주 등장하니까. night shift, 그럼 뭐예요? 야간 근무조.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first shif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예요? 첫 근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조 혹은 뭐 새벽 근무조, 이 회사의 뭐 시스템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 중에 첫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S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S는 누굴까요? 같은 회사 사람일까요? 다른 회사 사람일까요?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익 안에서는 같은 회사에 부서 간 그 메모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면 같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가시면 되고요. 자, 갑시다. 이번에는 4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revised shift times가 되겠습니다. revise가 개정, 수정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바뀐, 자, 그 다음에 근무조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조정이 좀 있는 모양이죠. 개정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회사 안에서 자, 이런 공지가 되는 그런 메모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첫 문제가 지금 ABCD의 선택지 문장이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이 첫 문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시간을 세이브하기에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호 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맨 첫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말이에요. grocery라고 하면 식료품이죠. 그러니까 식료품점이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뭘 시작합니까? 목적어네요. 파는 것을. 그런데 selling이 타동사의 ing니까 또 목적어를 취했네요. 자, 빵 파는 거죠. bread and past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read and pastries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요 빵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R이라고 하는 빵집 되겠습니다. 빵집 이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이유는 없으니 특정 빵집으로부터 제조된 그런 빵과 페이스트리를 판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의 조정이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세요. 우리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종종 요청을 해왔다. 뭐를요? 우리가 이 아이템을 좀 다루도록. 자, 캐리의 별표. 문맥상 이 제품을 좀 우리가 취급하도록 고객들이 요청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들죠. 캐리에 정말 취급하다의 뜻이 있나?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캐리는 운반하다의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자, 취급하다, 다루다의 뜻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적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종 이제 와가지고 고객분들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Do you carry milk here?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우유 취급하니? 우유 파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급하다의 뜻으로 carry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토익에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의 빵이 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 빵을 취급하도록 요구를 했다. 요거는 지금 새로운 지금 빵집으로부터의 빵을 갖다가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는 뭐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자, 글쎄요, 별 생각이 안 나시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자, 연락 접촉해라. 당신의 관리자에게. 관리자와 즉각적으로 관리자한테 연락해. 왜? 무슨 비상 상황이 있어요? 자, 전혀 맥락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자, 혹은 충족시킬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targets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충족시키다겠죠. 자, 그들이 설정했던 targets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타겟을 그들이 충족시킬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혀 글감과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안드로메다급 그런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제품이 어떻습니까? 자, sell very well. 자, sell 별표 하나. 여기서는 selling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sell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s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다, 팔리다가 둘 다 있어요. 자타동사 동일형입니다. 이 지역에서 되게 잘 팔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왜 팔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어때요? 괜찮죠? 만약에 D번이 후지면 바로 답 쓰시면 됩니다. 정시에, on time은 정시에니까 정시에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역시 안드로메다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부사, 접속부사로 부사가 2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부사가 지금 2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요거는 근데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나와 있네요. 자, 연결부사가 선택지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앞문장의 내용을 알아야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유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조건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otherwise가 올 것이고, 혹은 인과관계인지, 인과관계면 그러므로 이런 게 와야 되니까 뭐 thus 이런 게 오는 것이고, 반대 진술인지 라고 하면 however 이런 게 와야 되니까 결국 앞문장의 해석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Part 6에서는 이렇게 연결부사의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중에서 Part 5는 단문이기 때문에 연결부사 문제가 안 나와요, 거의. 그런데 Part 6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accordingly는 뭐예요? 그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쪽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요거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는 언제 써요? 앞쪽 문장과 유사한 사례를 내가 진술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Similarly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어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since then, as usual, 죄송합니다. 자, C번은 as usual, 평소처럼. 그 다음에 D번의 since then은 그때 이래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ince then은 그때 이래로 어때요? 시점을 한정하고 제한하죠. 무엇으로?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잖아요. 따라서 수식받는 동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도록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since then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보면 저거부터 먼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since then 다음에 시제가 뭐다? 바로 이렇게 미래 시제로 왔잖아요. 그럼 이건 보자마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오답이었으나 나중에 언젠가 have pp를 만나서 빙고 하면서 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틀림없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요. 저 선택지는 앞으로 보시면 보자마자 시제부터 확인하시고 정오답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인데요. 앞쪽 문장부터 먼저 한번 좀 가볼까요? slo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잘 모르셔도 only time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뒤에 보면 only time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괄호로 이 주어 동사 부분을 묶어서 이거 타임 수식이다. 이렇게 하는 형용사절로 보시면 되잖아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2단어 이상의 구와 절이 꼈다? 100% 형용사절이니까. 그러면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들이 have avail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elivery route라고 했으니까 뭐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달 노선이? 그러니까 배달 노선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해서 여기는 지금 they have the only time slot에서 목적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되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셨죠? slot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셔도 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장 해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lot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토익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slot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은 파트에 등장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listening에도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reading part에도 등장합니다. slot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작은 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작은 홈 안에 이제 뭐 동전도 넣고 뭐 이런 홈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time과 함께 쓰이면 자, 뭘까요? 이것을 시간이라고 치면 하나의 시간대, 상담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떤 타임 슬롯이 여기밖에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의 상담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제가 그냥 대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원래는 작은 홈이니까 작은 홈인데 자, 남겨진 작은 시간대를 우리가 슬롯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좀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잘 알아두시면 자다가 여러분들이 떡을 얻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하면 자, 배송을 하는 그런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용 가능한 자, 그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바로 6시인데요.
본격적인 저는 용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6시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시프트는 어떻게 시작돼요? 5시 30분에 시작될 겁니다. 45분이 아니라.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래 이 회사는 45분에 시작했던 회사인데 15분 땡길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죠? 그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이거야. 였으면 이것은 인과관계란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원인 제시가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상 가장 적절한 연결부사는 accordingly가 된다. 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장 해석만 말끔하게 될 수 있으면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로 갈게요. 요거는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바로 빈칸에 A가 들어간 다음에 the baked goods라고 하는 명사가 뒤쪽에 지금 나와 있고요. 앞쪽에는 to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타동사가 들어가서 부정사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자,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서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무엇을 검사하다입니다. one's eyesight라고 하면 시력을 검사하다 이 뜻이고요. make는 당연히 동사고요. cool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형용사로 사용되죠. 그런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자동사로는 식다, cool something off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식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디스플레이도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요. 자, 이 단어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2번의 뜻이에요. 자, 이 문제풀이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착한다 제가?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이 선택지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토익 시험을 실제 보러 가시면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선택지를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야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 보면 진열이라고 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갖다가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토익에서 요 뜻까지 출연을 하고요. 나중에 중급자가 넘어가면 이 뜻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뭘까요? baked goods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직원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뭐 할 준비죠? 바로 인사할 준비고요. 자, 누구에게? driver, 운전자에게. 자, 그 다음에 delivery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죠? 자, 남겨줄 거고요. 뭘 남겨줄 겁니까?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충분한 시간을 수식하는구나. 자, 그럼 뭐 할 충분한 시간입니까? 바로 그 빵을 받아서 어떻게 할 시간이에요? 진열할 시간을 충분히 남겨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됐죠? 예, 그래서 13번은 정답을 D번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고요. 자, 줄거리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14번째 문제입니다. 14번째 문제는 14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 품사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corporate는 딱 보자마자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의미보다는 자동사, 타동사로는 안 쓴다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누구누구와 뭐뭇에 대해서 협조하다 혹은 투부정사가 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협조하다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요? 이것도 1초짜리 문제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 그러면 100% 명사죠. 따라서 정답은 B번. 그래서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각 회사의 타부서에 있는 특히 첫 번째 근무조의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문도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네모낭인데 이것도 메모입니다. 자, 메모고요. 14일 날 9월 달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좀 재밌네요. Henderson Store. 195. 무슨 점포 다음에 번호가 붙었어. 그쵸? 좀 특이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발신자는 다시 A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Final days at Henderson이 되겠어요. 아, 요거는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직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죠. re라고 하는 단어는 자, regarding의 약자로 주제를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reply의 약자로 회신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re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회신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re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주제를 나타내죠. regarding.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뭇에 관하여.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초론 문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해석을 쭉 해보는데요. 자, 직원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it's heavy hearts.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여러분들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께 분열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 문장을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정상적인 문장 어순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동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강조할 때 동사가 빠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동사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문장 틀을 만들어서 써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어디다 넣어요? that 이하에다가. 그래서 두 부분이 찢어져 있다. 그래서 분리강조 구문 혹은 분열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라든가 그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평상시에 해석이 잘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럼 예문으로 갈게요.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언제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어요? 피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터 여기다 쓰고 나머지 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스티브에게 얘기했던 건 바로 피터야. 뭐 이제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어때요? 바로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스티브한테 얘기한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 his office. 그죠? 예. 바로 그의 사무실에서야 이야기를 한 건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아침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또 한 가지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정문에서 강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until noon을 강조한다라고 해도 앞쪽에 not이 자,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사실도 여러분들 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낮 12시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시면 메모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뭐라고요? 하직 인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 안녕 한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사실 it과 that을 보면 가주어와 진주어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훨씬 더 많이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that 이하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 시도를 제가 말릴 수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 이상하죠. 자, 보세요. 내가 announce 했어요. 발표했어요. 뭐를요? 내가 떠날 거야. 이 점포를 자, 이 달에 나중에 자, 이번 달 나중에 내가 이 점포를 떠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것은 with 이하를 가지고입니다. 좀 어색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강조 구문으로 자,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바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강조 구문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 다음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소유격이잖아요. 물론 her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합니다. 특이하죠?
예,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서도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상기만 해보시고요. 자, 이 자리는 근데 파이널 데이 앞이기 때문에 이제 한정사 혹은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자, 누가 필요합니까? 이건 어휘 문제잖아요. 누구의 파이널 데이예요? 글 쓰고 있는 사람의 파이널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my에다 바로 답을 쓰셔야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의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 것이다? 9월 30일이 될 것이다. 나는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떤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그런데 그 자격이 뭐예요? General Manager로서. 자, 관리자로서의 포지션을 어디에서? 여기도 똑같은 핸더슨 스토어네요. 자, 그런데 지점만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의 매니저 직책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전근을 가는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refore부터 시작해서 부사가 나와 있는데 또 어때요? 선택지가? 그렇지 않은 부사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머지 다 연결 부사죠. 자, therefore 인과관계입니다. 자, 또 같이 나오는 거 뭐 있죠? thus하고 hence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연결 부사니까 앞뒷 문장 또 읽어보셔야죠. 어때요? 저는요, 자, thoroughly 철저하게 즐겨왔습니다. 저의 시간을 뭐로써? 당신들의 매니저로서의 시간을 즐겨왔던 것이고요. 자, 195번 점포에서. 그 다음. 자, 그런데 내가 새로 가는 그런 지점이 바로 플레인스 시티 아니었어요? 그 도시에서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자, one. 어떤 거예요? 또 내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단히 여기서도 즐겼고 이것도 난 되게 좋아.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어때요? 예. however죠.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도 즐겼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자, 새로운 기회도 나는 놓칠 수 없었어. 이런 얘기고요. 원래는 연결부사는 대부분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뭐 부사기 때문에 어디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컴마와 컴마로 연결부사는 이렇게 끊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한다.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 드디어 이제 빈칸 추론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문장, 뒷문장 보셔야 되는데 뒷문장은 고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죠? 바로 뒷문장이 문단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튼 간에 자, 앞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E가 자, E는 어디예요? 196번 스토어로부터 또 누가 이제 오나 봐요. 이 사람이 take over, 인수인계하는 거죠. 바로 자, 새로운 제너럴 매니저로서 10월 1일 날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인수인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은 great fit. 자, fit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자, great가 긍정적인 단어니까. 자, 에밀리는 되게 긍정적인 fit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it가 원래 꼭 들어맞다의 뜻이죠. 그래서 자, 동사로도 사용되고 자, 그런데 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요. 꼭 들어맞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궁합이라고 보통 이 경우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요. 에밀리가 좋은 궁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사람의 의미로도 토익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주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몇 번 정도는 토익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토익 기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이 점포에 이 사람은 좋은 궁합이 될 거야. 이렇게 덕담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고향이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본인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생뚱맞죠. 자, B번입니다. 전화 주세요.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 안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곳의 팀에 합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녀가 누구죠? 바로 에밀리 아니겠습니까? 에밀리에 대한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밀리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어때요? 딱 들어맞는 거죠. 퍼즐이 지금 탁 맞춰지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한 문항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항은 선택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전치사라고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다만 besides,는 자, 부사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보여드리지만 s가 떨어져 나간 위치를 나타내는 beside와 의미 구분 잘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번의 except는 동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선택지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정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일단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여기까지 완전 문장이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fantastic experience라고 하니까 환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라고 해서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하에 지금 the past few years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 구를 이루고 결국은 수식어구를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맥락상 가장 적절한 어휘는 누구입니까? 자, 바로 through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 내내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내내 자, 이런 경험들을 주셔서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3개의 지문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공부하시는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 시, 그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못 돼갖고 앞으로 원시인이라도 한번 돼볼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는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잊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고, 자, 오래 보시고, 자, 토익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사가 정확하게잖아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자, 시행착오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저는 다음번 또 기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뵐게요. 모두 안녕!